자, 4단원 자연 속의 인간 지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개체군까지만 마무리가 될 거야. 나머지 내용은 방학 중에 이제 진도가 나갈 거고, 방학 중에 여기까지가 마무리되면 한 4-5시간 정도 남을 텐데, 이제 그 시간은 올해 출제됐던 3학년 기출문제를 일부 뽑아가지고 문제 풀이 위주로 갈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렇지? 3학년 올라가면 내년 담당 선생님한테 잘 배워요. 그렇지? 자, 볼게요. 자, 개체군과 군집 갈게요. 자, 개체군의 정의하고 군집의 정의는 이미 생태계 구성에서 다뤘지? 개체군의 정의가 뭐였지?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 개체들의 집단이었고, 그 다음에 군집은 개체군을 몇 개 이상 묶으면 돼요. 2개 이상 묶으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개체군이 있으면 이 개체군을 포함하는 집단이 군집이었고, 이때 군집은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무슨 요소에 들어가요? 생물 요소에 들어가지. 그래서 뭐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들을 다 포함하는 집단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 나와요. 상호작용이란 뜻이 생물과 생물과의 관계잖아, 그지? 개체군 내 동일한 종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다른 종들끼리 주고받는 영향력. 그래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 군집 내 상호작용을 따로따로 배울 거예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생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변화를 여기서 살짝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 됐지? 크게 이제 2개를 묶어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씩 배우게 될 것이고, 당연히 내용은 어디가 많겠어요? 군집이 많겠지, 그지? 개체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들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이 많다고 그래서 개체군보다 출제율이 높은 것 아니지, 유사하게 나와요, 출제율은.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개체군 내용이 나왔죠, 그지? 그래서 개체군을 앞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개체군의 밀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프 해석 내용이에요. 생장 곡선, 생존 곡선. 그다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의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개체군들의 개체수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있거든. 이 변하는 현상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루고 갈 것이고, 4개 중에서 시험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2번하고 3번이에요. 2번, 3번 중에서 특히 2번이 나와요.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 중에서도 두 그래프가 있는데 두 그래프 중에서도 이게 집중적으로 나와요. 생장 곡선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느냐. 됐죠? 그래서 이게 생장 곡선인지 생존 곡선인지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 됐지? 나중에 잘 잡아주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줘놓고 군집의 상호작용하고 비교해서 이 개념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통합적인 내용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니까. 되니? 이제 내용이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일단 개체군의 밀도를 볼게요. 일단 밀도를 해석해 봐라 그러면 화학이나 물리에서 정의한 밀도로 많이 대답을 하더라고. 이때의 밀도는 화학과 물리에서 표현한 밀도가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달라. 일단 밀도를 풀었으면 밀집되어 있는 어떤 공간 안에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게 밀도지, 그지? 대표적인 화학에서의 밀도는 뭐냐면 어떤 공간 안에 화학을 다루는 거는 주로 물질들을 다루잖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지. 뭐 분자가 될 수도 있고 원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온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수로 입자 수를 밀도로 보지. 또는 입자 수가 많을수록 결국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질량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물리나 화학에서 의미하는 밀도예요. 여기서는 물질의 밀도가 아니거든. 무슨 군의 밀도예요? 개체군의 밀도거든. 그럼 개체군은 같은 종의 여러 가지 개체들이 묶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개체군의 밀도라는 얘기는 이 개체군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겠지.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개체군의 밀도예요. 됐지? 그럼 이 공간을 살짝 다른 말로 바꾸잖아? 이 개체 수가 서식하는 장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장소? 서식 장소 안에, 일정한 장소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 수, 또는 이때 장소를 서식 면적으로 바꿔요. 어떤 면적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 수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개체군의 밀도로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결국 밀도를 정말 간단하게 해석하게 되면 무슨 수로 봐도 돼요? 개체수로 봐도 돼요. 됐지? 그럼 밀도를 변화시켜, 즉 밀도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개체수가 뭐 하면 돼요? 늘어나면 되거든. 또는 서식 면적이 줄어들면 되거든.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수, 서식 면적에, 됐지? 이때 개체수는 동일한 종의 개체수야. 그렇지? 자, 다음에 서식 면적의 단위를 볼게요. 화학이나 물리에서의 밀도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부피로 보잖아, 부피로. 그지? 여기는 면적이에요. 단위가 달라. 그래서 여기 면적의 단위를 주로 제곱미터를 써요. 제곱미터. 됐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제곱 킬로미터 뭐 쓸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개체 수기 때문에 숫자는 말 그대로 개수지 개수. 몇 개 있네, 그렇지? 또 뭐 몇 마리 있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러한 개체수의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분자가 변하면 되거나 또는 뭐가 변하면 돼요? 분모가 변하면 되거든. 일단 개체수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볼게요. 그럼 개체군 내에 있는 개체들이 있으면 이 개체들이 유성 생식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암수가 서로 만나가지고 당연히 생식 활동하겠지. 그럼 생식 활동하면은 그만큼의 자손들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자손들이 태어나는 거 우리가 출생수라 표현하거든. 출생수가 많으면 그만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출생한 놈들이 천적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죽은 거지. 수명에 타서 죽을 수 있지? 결국 그럼 무슨 수가 돼요? 사망수가 되는 거니까 죽은 만큼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만약에 출생수가 사망수보다 많으면 당연히 밀도는 커지겠지. 사망수가 출생수보다 많으면 밀도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개체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어떤 면적이 있고 또 다른 면적이 있어요. 또 다른 서식 장소가 있는데 또 다른 서식 장소에 살고 있는 같은 종이 있어요. 그럼 이 같은 종이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개체수가 뭐한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럼 다른 곳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 이거를 이입 된다 그래요. 이입. 물론 이제 사람이 가는 것들이 이주라 하잖아. 여기서 이제 다른 생명체가 가는 거니까 이입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입수에 따라서, 즉 이입수가 증가하면 개체수도 증가하면서 밀도가 커지겠죠, 그지? 됐지? 그다음에 반대로 여기에 살고 있는 놈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 그럼 이 지역은 개체수가 뭐 하게 돼요? 줄어들게 되잖아.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표현하냐면 이출한다 표현해요. 그래서 이출수에 따라서도 역시 개체수가 변할 수 있다. 이해됐지? 우리가 생명과학원에서 밀도를 예측을 할 때는 이입수나 이출수는 잘 다루지 않거든. 뭐 갖고? 출생수하고 사망수를 가지고 위주로 밀도의 변화를 설명을 해요. 됐지? 그다음 마지막 뭐가 변하면 돼요? 분모가 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식지의 면적 또는 서식지의 크기가 변하게 되면 역시 밀도가 변하게 돼요. 이해됐지? 이게 변하면, 크게 변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줄어들면 문제가 돼요. 줄어들면 밀도가 커지잖아. 밀도가 커지면 개체 하나당 살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줄어들거든. 그럼 서로 뭐 해야 돼? 경쟁하면서 싸워야 되거든. 그지?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 같은 경우는. 그지?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이 서식지의 크기를 줄이거든. 그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생장 곡선 들어갈게요. 일단 생장이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거든. 이미 1단원하고 2단원에서 생장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배웠어요. 1단원 생명현상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을 보면 이거 있었잖아. 뭐 발생과 생장이 있었지? 이때 생장 뭐였어요? 개체 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 주로 다세포들. 그러면 개체 하나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 개체를 구성하는 뭐의 수가 커진다는 얘기? 세포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생장의 첫 번째 의미가 세포 분열을 통한 뭐의 수의 증가예요? 세포 수의 증가를 생장이라 봐요. 됐지? 그 다음에 2단원 세포 분열 때 들어가면 특히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지원기 있지. 분열이 막 끝나면 지원기로 바로 들어오잖아. 그럼 지원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세포 내 필요한 물질들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되지. 그 물질량이 많아지는 만큼 세포 자체의 크기가 보이죠. 커지잖아. 그것도 뭘로 봤어요? 생장이라 봤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생장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생장은 이것보다 더 큰 개념이거든. 우리는 개체의 군을 다루잖아. 아까 밀도 다뤘지? 밀도의 분자값이 뭐였어요? 개체 수였거든. 개체 수. 됐죠? 그래서 뭐의 증가? 개체 수의 증가를 여기서는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봐요. 이랬지? 개체수의 증가. 물론 단세포들 같은 경우는 세포 자체가 뭐예요? 개체잖아. 그럼 단세포는 세포의 증가가 뭐가 되는 거야?
개체수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다세포는 좀 개념이 다르죠. 여기는 단세포, 다세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이라는 얘기는 개체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개체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 서식지에 대한 개체수의 증가니까 결국 그 개체군의 밀도가 뭐 한다는 얘기? 증가되는 거야. 이거를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쫓아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시간에 따라서 이것의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게 생장 곡선이에요.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요 간단하게 보면 X축이 시간이에요. Y축이 개체 수제. 서식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Y축을 개체수로 보게 되면 이건 결국 뭐로 보란 얘기예요? 밀도로 봐도 된다는 얘기지. 이랬지? 그럼 처음에 개체수가 없어요. 없는데 개체수가 생겼어요. 그럼 개체가 생기면 개체들끼리 생식활동을 통해서 출생수가 초반에 늘어나겠지.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지. 증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쫓아가 보겠다는 얘기야. 생장 곡선은 처음 출발할 때 개체가 없는 상황에서 개체가 등장한 이후부터 증가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다루는 그래프가 바로 생장 곡선이에요. 이해되니?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할게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개체수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그래프는 서식지 면적은 정해져 있어. 서식지 면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Y축은 이 개체군의 뭐로 봐도 된다고? 밀도로 봐도 된다고 해.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개체수가 0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한 마리가 등장을 했어요. 생식활동을 통해서 두 마리가 됐어요.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됐어요. 네 마리가 8마리 됐어요. 8마리가 16마리 됐어요. 16마리가 32마리 됐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은 대략 몇 승으로? 2에 n승씩 증가하는 거지. 이게 됐지? 그지? 기하급수적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무슨 상 생장 곡선이라는 얘기냐면 이론상 생장 곡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장 곡선은 실제 우리 환경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만 나오냐면 참고로 이 그래프 유형이 알파벳에 뭘 닮았어요? J자를 닮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론상 생장 곡선 또는 J자형 생장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J자형 생장 곡선이 나오려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려면 얘가 늘어날 때마다 개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충분해야 되겠지? 그지? 먹이가 일단 뭐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됐지? 근데 실제 상황은 개체수가 늘잖아. 먹이는 실제 뭐 돼 있어요? 한정돼 있거든. 그럼 개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먹이랑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거든. 그 누군가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됐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해됐지? 또 서식지의 공간도 무한대로 커져야 돼요. 서식지가 한정돼 있는데 개체수가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지? 서식지가 정해져 있어요. 개체수가 늘 때마다 개체 하나가 살아갈 수 있는 면적은 뭐 하게 돼? 줄어들게 되거든. 그렇지? 얘들이 착각하는 게 개체수가 늘면은 개체 하나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줄는 건데 전체 공간이 줄는 줄 알더라고. 이 살아가는 공간이 줄는 거야. 이게 됐지? 됐냐? 예를 들면 여기 나 혼자 있단 말이야. 나 혼자 있으면 여기가 다 내 공간이잖아. 근데 35명이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뭐예요? 줄어들거든. 그렇지? 그런 내용이란 얘기예요. 이게 됐지? 역시 서식지 공간이 개인당 줄어드니까 서로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됐지?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란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뭐도 없어요? 천적도 없어요. 천적. 됐지? 얘들을 먹고 사는 놈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들 사이에 뭐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거기다 또 뭐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얘들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충분히 살다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말 그대로 현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냐? 그러면 실제 생장 곡선은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는 증가하긴 하겠지만 이것보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이것보다 뭐 하게 돼?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생장 곡선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거를 그래서 뭐 실제 생장 곡선 또는 알파벳 중에 뭘 닮았어요? S자를 닮았거든. 그래서 이거를 무슨 자야? S자형 생장 곡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됐지? 그러면
특정 시간에서 이 시간대에서요. 이 시간대에서 이론상 개체수는 이만큼인데 실제 개체수는 뭐예요? 이만큼이거든. 됐지? 그럼 왜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을까? 죽었거나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냐? 개체수가 늘면 늘수록 개체 하나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뭐하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됐지? 그 다음에 개체 하나가 살 수 있는 서식지 공간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지? 천적도 존재해요. 되니? 그리고 특히 먹이 한정, 서식 공간 한정이면 같은 종이지만 같은 종들끼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거기다가 마지막에 질병도 있게 되면 실제는 이론상보다 개체수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실제 생장 곡선을 나오게 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합쳐가지고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그래요. 환경 저항. 이랬지? 그러면 이론상 생장 곡선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슨 저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 저항이 전혀 없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환경 저항이 있으니까 이론상보다 실제 개체수가 좀 줄어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 이해됐지? 그러면 이 시간대에서 이만큼의 개체수의 차이가 벌어진 거는 결국 무슨 저항 때문에 그래? 환경 저항 때문인 거지. 그지? 그럼 이 시간대에서는 이 개체수의 차이가 보이죠? 더 많이 벌어지지?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환경 저항의 크기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렇지? 그럼 이 시간대에서는 개체수의 크기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 환경 저항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S자형 생장 곡선 같은 경우는 이론상보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환경 저항의 크기가 점점 뭐해서 그래?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지? 수능에서도 많이 이번에도 물어봤던 거지? 여기가 T1이에요. 여기가 T2예요. 그럼 T1과 T2에서 환경 저항의 크기는 어디가 크니 물어봐요. T2가 크거든. 이해됐지? 훨씬 저항력이 컸기 때문에 이론상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해됐냐? 됐지? 그러면 D에 가면은 개체수가 어느 정도 뭐 하게 돼? 일정해지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T3라 가정할게요. 그럼 T1, T2, T3에서 환경 저항의 가장 큰 구간은 T3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T3에서 환경 저항의 크기가 줄었대요. 줄으면 어떻게 될까? 개체수 올라가겠지. 됐지? 환경 저항의 크기보다 여기가 더 커지면 줄어들겠지. 이해됐어? 그럼 봐. 그럼 개체수가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럼 개체수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환경 저항의 크기는 앞의 시간대보다 훨씬 크지만 여기는 환경 저항의 크기가 뭐하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정하니까. 여기서 환경 저항의 크기가 살짝 변해버리면 개체수가 뭐예요? 바로 올라가거나 줄어들거든.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잘 봐.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는 환경 저항의 크기가 커져요. 이 최대로 커진 것이 일정하면은 개체수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일정한 상태 유지가 된 상태에서 환경 저항의 크기가 작아지면 개체수 더 증가하는 거고 환경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개체수는 더 감소하는 거고. 이해됐지? 그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더 해석해 볼게요. 앞에 있는 그래프다. 초반에 대략 시간대가 여기서부터 대략 한 이쯤 볼게있죠. 이 시간대는 이론상이나 실제 생장 곡선이나 어떻게 가요? 똑같이 가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론상은 원래 환경 저항이 없지. 그럼 실제도 환경 저항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론상은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대략 이 시점은 환경 저항이 둘 다 뭐예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 이론상과 실제의 개체수의 크기가 뭐하기 시작을 해? 벌어지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대략 이 시간대요. 이 시간대에 실제 생장 곡선에 대해서 무슨 저항이 시작되다 보면 돼? 환경 저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많이 틀리는 내용들이 여기 개체수가 일정해질 때 있지. 개체수가 일정해질 때 이 시간대를 환경 저항 시작 시점으로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애들이 마치 그럴 것 같거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이미 앞에서부터 환경 저항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됐냐? 됐지? 흐름 잘 보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개체수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환경 저항의 크기 때문에 개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다음 이 선상에 이 선상. 됐지? 현재 실제 생장 곡선이에요. 그럼 실제 생장 곡선이 일어났을 때 최대로 이 환경에서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거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냐? 이해됐지? 그럼 예를 들면 이 개체 수가 1000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이 환경에서는 개체 수가 최대 몇 가지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000까지만 가고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숫자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치로 봐요. 이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고. 됐지? 이해니? 그지? 또 주의할 점이야. 그 환경 수용 능력은 정해져 있는? 환경의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면 환경 수용 능력도 보이죠? 달라지겠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환경 저항의 크기가 줄었어요. 그러면 개체수가 뭐예요? 늘어나면서 이렇게 다시 일정해지겠지. 환경 수용 능력이 뭐예요? 증가죠. 그렇지? 환경 저항의 크기가 커져버리면 개체수가 뭐예요? 줄어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환경 수용 능력이 뭐 하게 돼?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됐냐?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실제 생장 곡선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 볼게요. 됐지? 구간을 총 4군데로 나눠줄 거예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D 구간. 됐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 여러분, 이때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거는 여기 개체들이 생식 활동을 통해서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산. 생식을 통해서 개체 수를 낳기 때문에 그러지? 이거를 우리가 출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출생한 개체들의 일부는 환경 저항이 있기 때문에 천적한테 잡아먹히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수명이 닿아서 죽을 수 있겠지. 무슨 수도 있어요? 사망 수도 있어요. 됐지? 그럼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누가 많다는 얘기 지금? 출생 수가 훨씬 많다는 얘기지. 이게 됐지? 그럼 여기는 출생 수하고 뭐하고? 사망 수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냐? 그럼 여기는 사망 수가 많다는 얘기지. 왜 많아졌을까? 환경 저항의 크기가 커져서 개체들이 많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예요. 됐지? 여기는 다시 출생 수하고 뭐가 똑같아졌어요? 사망 수가 다시 똑같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지? 환경 수용 능력이 B에서 D로 가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줄어든다 보면 되는 거고. 이해됐니? 됐지? 자, 그래서 Q1에서 구간별 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버려. 구간별 출생률과 사망률. 그럼 출생률은 시간당. 이때 시간이면은 출제자가 정한 단위 시간이겠지? 단위 시간이면은 구간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동안이에요. 이 시간의 크기는 전부 다 똑같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동안의 출생률은 뭐의 수가 되는 거예요? 출생한 개체 수가 되겠지. 사망률은 단위 시간당 무슨 개체 수가 돼요? 사망한 개체 수가 되겠지. 됐지? 이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고. 이해됐냐?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 내에서는 출생률을 정확히 구할 수는 있어 없어? 구할 수가 없지. 사망자 수를 모르는데. 그럼 사망자 수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없지. 근데 뭐는 비교할 수 있어요? 크기는 비교할 수 있어요. 이해됐냐? 이해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게요. 구간별로 무슨 류를 비교하래요? 구간별로? 생장률을 비교하래요. 구간별로 생장률 비교해 또는 번식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때 생장률을 다양한 말로 바꿔서 물어보거든. 이때 생장률이라는 얘기는 뭐의 수의 증가예요? 개체 수의 증가거든. 그럼 애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출생률이 곧 뭔 줄 알아요 지금? 생장률인 줄 알거든. 근데 이 생장률은 이 그래프에서 생장률이거든. 그럼 개체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결국 생장률하고 출생률하고 무슨 율이? 사망률이 동시에 관여해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렇지? 그럼 봐. 그럼 생장은 말 그대로 개체 수의 증가잖아. 그러면 어떤 시간 동안에, 즉 무슨 시간당? 단위 시간당 이 시간 동안에 전체 개체 수의 변화량을 보는 거거든. 됐어?
이게 생장률이에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개체수의 변화량이지. 시간 개념 들어갔잖아? 이거 뭘로 풀어내면 돼요? 속도. 속도인가 무슨 속도? 생장 속도로 보면 돼요. 이해됐지? 그지? 그럼 볼게. 그러면 A 구간에서의 생장 속도를 구해보래요. 그럼 A 구간. 그럼 단위 시간이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지?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t로 잡을게요. 그럼 이 시간 동안에 개체수가 얼마만큼 변했냐고. 얼마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변했거든.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B 구간 볼게요. 그럼 B 구간에서의 생장 속도 또는 생장률을 구해보래요. 그럼 B 구간이면 단위 시간이 뭐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지. 똑같은 시간의 범위 것이 뭐로 잡을 거예요? t로 잡을 거예요. 그럼 이 t 시간 동안에 개체수의 변화는 없거든. 그러면 생장률 몇이야 여기는? 제로거든. 이게 됐지? 그지? 그럼 여기는 여기서의 생장률 생장 속도는 이 시간 동안이거든. 오히려 개체수가 뭐 있어요? 줄어버렸거든. 됐지? 그럼 여기서의 생장 속도는 양의 값이지. 여기는 제로고 여기는 뭐가 돼요? 음의 값이 되는 거지. 생장 속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이해됐냐? 그럼 여기는 다시 생장률 몇이 됐어요? 제로가 됐다고. 이해됐니?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 됐지?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생장 속도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개체수잖아. 물리 개념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생장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생장 속도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이 시간대에서 순간 생장 속도 구해보자고. 이 시간대에서 순간 생장 속도 어떻게 돼? 이 지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거든, 기울기. 이해됐지? 문제 실제 물어본다니까. 그럼 이 시간하고 생장 속도는 어디가 빨라요? 여기가 빠르거든. 여기는 기울기가 낮잖아, 이렇게. 이해됐지? 그러면 순간 생장 속도를 비교해서 가면 생장 속도가 점점 뭐해지다가 빨라지다가 뭐해져요? 느려지고 있거든. 이해됐냐? 오케이? 됐지? 물리를 배웠으니까 이 말을 여러 개의 개념으로 바꿔서 물어봐.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구간별 환경 저항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A에서 B로 가면서 환경 저항의 크기가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지? 그럼 환경 저항의 전체 크기는 어디 갖고 A, B 비교하면? B가 크거든, B. 환경 저항의 크기. 됐지? 그 다음 B에서 C로 가잖아. 그럼 C는 개체수가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거든. 그럼 B에서 C로 가면서 환경 저항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됐지? D는 환경 저항의 크기가 엄청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럼 환경 저항의 크기가 가장 큰 데가 어디야? D지. 그 다음 C, 그 다음 B, A 순이라고. 환경 저항의 크기. 이해됐냐? 헷갈리면 안 돼? 됐지? 흐름차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생존 곡선 들어갈게요. 생존 곡선. 생장 곡선하고 생존 곡선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생장 곡선은 처음에 개체수 몇 수로 출발해? 0으로 출발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출생수하고 뭐를 가지고 따져요? 사망수를 가지고 시간에 따라 쫓아가 보는 거지. 생존 곡선은 출생수는 무시해요. 출생수는 무시하고 뭘로만 가는 거야? 사망수로만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프 잘 봐. 시간에 따른 생존한 개체수거든. 시간이에요. 이때 수명 이따 설명할게. 이거 이따 시간을 보면 돼. 이 시간대 개체수가 0이 아니라 이 시간대의 출산한 개체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대에 출생한 개체수. 됐지? 이 개체수를 내가 몇으로 약 볼 거냐면 1000으로 볼게. 1000. 이 처음에 출생한 1000마리만 쫓아가 볼 거예요. 이 1000마리가 생식활동 해가지고 낳은 개체수는 앞으로 따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 1000마리만 쫓아갈 거야. 그럼 이 1000마리가 쫓아가면 이 1000마리가 계속돼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얘가 늘어나겠지 줄어들겠니? 줄어들겠지. 됐지? 특히 뭐가 닿으면? 수명이 닿으면 완전히 다 죽어갈 거예요. 애들이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쫓아가 보겠다고. 이해됐지? 그러면 여러 종을 비교해 볼 거예요. 뭐 사람하고 뭐 개하고 막 비교한다 가정하잖아. 그럼 사람의 수명은 대략 평균 몇 세야? 80세거든. 개 같은 경우는 대략 10년에서 13년 정도 되거든. 그러면 종을 비교할 때 수명 자체가 뭐 해버려요? 달라버리잖아. 그래서 모든 종의 수명을 어떻게 정한다고?
똑같이 정해버릴 거예요. 인간은 원래 80세인데 몇 수로 정해버릴 거예요? 100세. 걔도 몇 살인데 걔가 13년이라 보면 13년을 몇 세로 봐버린다고? 100세로 그냥 똑같이 봐버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상대 연령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어떤 종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랬지? 그래서 이 종을 1이라 볼게. 이 종을 3이라 볼게요. 종 1, 종 3. 됐냐? 됐지? 시간에 따라 쫓아가 볼게요. 그럼 초기 시간대다. 초기 시간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됐지? 이 정도의 시간을 내가 단위 시간으로 본다는 얘기지? 이 단위 시간 역시 뭐로 볼 거예요? T로 볼 거야. 단위 시간 T야. 됐지? 그럼 종 1은 사망한 개체 수가 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늘었냐 이거지. 사망한 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줄었지. 이만큼 사망수잖아. 종 3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당 엄청나게 줄어버렸지. 됐지? 그럼 초기 사망률이 누가 높아요? 3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지. 얘는 초반에 엄청나게 죽어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냐? 그렇지? 이거를 시간에 따라 사망 수를 측정한 거잖아.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정한 시간이니까 무슨 시간? 단위 시간 동안에 무슨 수를 쟀어요? 사망 수를 쟀거든. 이거를 무슨 율이라 표현하냐면 사망률이라 표현해. 또는 사망 속도로 보면 되는 거고. 시간 개념 들어갔으니까 사망 속도 또는 사망률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3이 이 시간 동안에는 사망률이 높지. 그지? 그럼 똑같은 시간의 범위를 여기 뒤에다 옮겨볼게요. 대략 여기로 볼게요. 됐지? 그럼 여기가 똑같은 시간의 범위 뭐로 볼 거예요? T로 볼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종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만큼 죽어 떨어졌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살짝 죽었거든. 그럼 사망률은 누가 높아요? 종 1이 높거든. 이해됐냐? 오케이? 후반부로 갈수록. 자, 그리고 이 사망률을 반대로 해석해 볼 거예요. 반대로. 사망률의 반대가 뭐니? 그러니까 애들이 출생률이요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출생률 따져 안 따져? 이거 안 따져. 그럼 사망률의 반대는 생존율이거든. 이해됐냐? 그럼 얘는 서로 어떻게 돼? 반비례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종 1의 사망률이 뭐예요? 낮지? 3에 비해서. 낮으니까 3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아요. 여기서는 종 1이 종 3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으니까 종 1이 종 3에 비해서 생존율이 낮은 거지. 이해됐냐? 비율로 따진 거니까. 오케이? 됐지? 그럼 종 1하고 종 3을 보면 왜 종 3은 초반에 사망률이 높냐 이거지. 얘 수명은 여기까지야. 얘가 수명이 다 하기도 전에 많이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왜? 많이 잡아먹힌다는 얘기야. 천적한테 많이 잡아먹힌다고 얘는 초반에. 어릴 때. 됐지? 얘 같은 경우는 초기에 천적한테 많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거든. 그럼 두 종 중에서 수명까지 애들한테 정해진 수명까지 최대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개체 수를 가진 종이 뭐예요? 1이 되는 거지. 이해됐냐? 종 3은 초반에 많이 잡아먹혀버리니까. 그래서 종 1의 특징이에요. 초기 사망률이 뭐예요? 사망률이 낮지?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요. 됐지? 그 다음에 종 3은 초기 사망률이 뭐예요? 높지? 됐지? 이유가 뭐예요? 천적한테 많이 먹히거든. 천적한테 뭐라 해야 되냐? 천성한테 많이 먹힌다. 그냥 쓸게요. 많이 먹혀요. A는 천적한테 뭐 하잖아요? 많이 먹히지 않아요. 천적한테 많이 먹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왜 천적한테 많이 먹히지 않냐 이거지. 그지? 종 1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물들을 볼게요. 종 1에 해당되는 우리가 척추동물을 구분하게 되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저류, 포유류들 있잖아. 그렇지? 그럼 종 1을 따라가는 척추동물들이 주로 어떤 놈들이냐면 포유류들이에요. 주로. 그렇지? 종 3을 쫓아가는 이런 생존 곡선을 갖는 척추동물들이
어류나 양서류나 뭐 파충류 종류들이거든. 주로. 이해됐지? 그럼 봐. 포유류는 애새끼를 낳으면 부모가 애새끼를 방치하니? 키워주지. 보호해주지. 누구로부터?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얘들은 애새끼를 낳으면 뭐해? 방치하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보호해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초반에 뭐예요? 천적한테 많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 애들은 천적한테 많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누가 보호해줘서 그래요? 부모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얘들은 부모가 뭐 해주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됐냐? 그럼 어류, 양서류, 파충류가 만약에 초기에 애들이 애새끼를 방치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 하나가 낳는 개체수가 너무 적잖아. 그러면 너무 적으면 천적이 다 잡아 먹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그 종이 뭐 할 수 있어요? 멸종할 수 있겠지. 그럼 애들은 종 유지가 안 되지. 그럼 애들은 애새끼를 방치하고 싶으면서 종 유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초기에 한 개체가 낳는 개체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돼. 됐지? 얘들은 말 그대로 애새끼들을 엄청나게 낳는데 에너지 쏟아붓는 거야. 얘들은 개체수 한 개체가 예를 들면 나하고 내 마누라 사이에서 막 1000명을 낳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키워? 못 키우잖아. 그러니까 개체수 어떻게 돼? 적게 낳아가지고 애들을 보호하는데 에너지 쏟아붓는 거야. 이랬지? 서로 그냥 서로 다른 방법으로 종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이렇게 다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이제 자, 다음에 어떤 종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일직선으로. 됐죠? 그럼 봐. 이거를 종 2라 볼게요. 되냐? 그럼 종 2에 이 시간하고 이 시간 동안의 사망률 비교해 볼게.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줄었지? 여기는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줄었단 말이야. 됐지? 좀 그림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양이 똑같아 지금. 됐어? 그러면 종 2 같은 경우는 초기나 후기나 사망률이 뭐예요? 똑같거든. 이해됐지? 그지? 그럼 종 2는 이것의 사이로 보면 돼요. 이해됐지? 그럼 아까 종 1하고 종 2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얘는 부모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낳는 개체수가 뭐여서 그래? 적어서 그렇지. 얘들은 부모가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개체수가 부모 하나로부터 낳는 개체수가 엄청나서 그래. 이해됐냐? 오케이? 그것까지 해서 정리해주면 돼요. 왜 또 물어본다? 선생님 처음에는 다 1000마리라면서요. 얘들이 출생한 개체수 1000마리 모아갖고 그냥 실험한 거야. 이해됐지? 이제 좀 잘 보고 그 다음 이 그래프를 변형시켜 볼게요. 이 그래프 변형이다. 변형. 자 봐. 역시 X축 똑같아요. 근데 Y축을 뭘로 바꿔버렸어? 사망률로 바꿔버렸지. 그지? 그럼 현재 2형 보잖아. 종 2형. 종 2형을 보게 되면 사망률이 뭐예요? 일정하거든. 그럼 여기 사망률을 표현하게 되면 종 2는 사망률을 뭐하다 표현해? 일정하다 표현해. 일정하게 죽어간다고. 그렇지? 그럼 가면 가서 개체수는 뭐예요? 줄어들거든 지금. 됐지? 2형이에요. 됐지? 그럼 1형 같은 경우는 초반에 사망률이 뭐예요? 낮지? 후반에 뭐예요? 높잖아. 그럼 초반에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이게 몇 형? 1형이란 얘기야. 그럼 3형은 초반에 높고 후반에 낮아지거든. 이게 몇 형이야? 3형이란 얘기죠. 됐니? 그래프도 살짝 변형시킬 수 있어 봐야 되고. 이거 물리에서 많이 하잖아 이런 거. 많이 하지? 그지?